초하 안녕하세요.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초아 12월 13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위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저녁에 있을 CPI 많이 궁금하실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오늘 CPI 그리고 15일 새벽 4시에 있는 FOMC 금리 인상 또 파월 연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리플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이 증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리플의 상태가 어떻고 어떤 시그널들이 포착을 했는지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저번에 올려드렸던 리플 영상 많이 보셨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디에서 매수하면 완벽한 상승을 볼 수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시간봉이라서요. 제가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봉의 모습 먼저 볼게요. 우선 주봉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상승과 하락을 모두 경험을 하고 나서 이 하락에서 2차 하락이 약간 나온 뒤에 상승, 여기서도 다시 말아서 내려가면서 2차 하락이 나온 뒤에 상승이 보여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다음의 모습인데 얘가 이렇게 거의 한 파동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한 파동 역시도 상승했던 부분을 다 토했고 2차적인 하락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내년에 뭐 경기 침체에 힘들다 이런 것들 모두 압니다. 그래도 이 경기 침체에서 오히려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킹달러에 적대되는 것들이 어떤 세력들이 그쪽에 붙어서 같이 좀 유지가 될 거고 돈이 들어올 것인지 같이 이제 제 방송들 보시거나 확인하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1월 달엔 조정을 줄 수 있지만 그 후에 천천히 중장기 관점으로는 상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여기 15.5K를 하락하는 그 전에 저점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이 보인 뒤에 아직 반등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도 충분한 저점이기 때문에 난 모르겠다 그냥 천천히 모으겠다 라고 하신다면 계속 소액 진입하시는 것이 좋고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투자 시드를 굴려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물 투자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18.2K 이상에서 그냥 완벽하게 좀 제대로 마무리가 됐을 때는 여기를 벗어났으면 진짜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거죠. 뭐 그때 진입을 하시던지 아니면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이 아래에서 그냥 조금씩 해서 모아 가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생각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CPI 발표 직전까지는 약간 올려주고 그리고 CPI가 7.3%를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올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PI의 예측치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대다수죠. 대다수의 월가에서는 7.3% 내외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PI 발표치는 항상 이제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와도 그 전에 있었던 실제치보다 낮게만 나오면 사실 시장에 정말 큰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시장이 현재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CPI 측면에서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것은 CPI를 올려줘도 FOMC 때 파월의 연설이 있죠. 그게 너무 과하게 올려준다 생각이 들면 파월이 연설에서 말을 하면서 조금 눌려줄 가능성이 크죠. 매파적인 발언들로 눌려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인지하시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 만약에 먼저 조정이 와서 생각보다 나스닥이 굉장한 조정선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조정폭에서 상승을 조금 더 줘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전에 나스닥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무래도 코인보다는 이제 미국이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코인은 사실 킹달러에 대적하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자수단, 위험 투자수단이긴 하지만 이제 코인은 달러에 이제 좀 좋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나스닥의 장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요일까지 눌려주고 금요일까지는 회복하는 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봉상으로 본다면
일봉상으로 본다면 지금 위치가 딱 회복됐던 시점이 목요일부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목요일부터 이제 4시간 봉상으로는 계속 이제 상승을 주고 있었고 그 상승의 폭을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죠. 그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도 여기에서 이거 상승 추세 11월 20일 날부터 유지되었던 상승 추세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불안하고 많이 흔들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무엇인가 하면 좋은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PPI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예측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긴 했지만 7.2%가 예측치였는데 7.4%가 나왔어요. 그래도 전월 달보다는 많은 이제 좀 회복이 있었죠. 근데 PPI에서도 문제점으로 삼았어야 했던 게 그 전주에 나왔던 뭐였을까요? 그 전주에 나왔던 우리 민간 고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고용 지표가 식지 않았다라고 해서 200K를 예상했는데 261K가 나오는 그런 고용지표 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지표가 좋다면 우리가 좀 예상을 해야 하는 건 내가 지금 장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저도 장사를 해봤거든요. 장사를 하면 가장 많이 드는 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PPI에서도 코어 PPI의 상승이 좀 눈에 띄었고 그래서 지금 예측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CPI는 또 어떻게 될까요? CPI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7.3% 전후로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들죠. 그러고 나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은 그전에도 이제 달러가 가치가 비싸졌을 때 이게 지금 킹달러 현상이 좀 오래 갔잖아요. 그래서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에 이 미국이 굉장히 큰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품의 가격이 따로 특히 내려갔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전체적인 이제 그런 수출과 수입의 이제 우위가 있다 보니 전체적인 좀 조절이 있었고 CPI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건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했던 거죠. CPI 비중의 42%를 차지하는 이제 주택과 에너지가 어쨌든 지금 급락 중입니다. 특히나 주택의 모습을 보시면 주택은 사실 좀 오래됐어요. 지금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이 하락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미국이 뭐 역대 최고로 뭐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언론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주택의 가격이 하락을 해준다면 당연히 급락을 해준다면 이게 언제쯤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될까 이것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요. 12월 달 이제 12월 달에 될지 않을지 모르겠고요. 1월 달부터는 이제 좀 영향을 선서히 받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12월 달 자체로는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서비스 쪽에서는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고용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따져보면은 서비스 쪽으로는 이제 약간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택, 에너지 그리고 킹달러 현상으로 인했던 이제 수출과 수입 같은 등의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인해서 약간은 조금 이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반영의 이제 순서나 반영의 이제 속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맞춰지는 것이 7.3% 전후면 가장 이제 좀 안도적인 안도 랠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때 너무 나스닥이 많이 오르거나 하면 파월이 다시 연설해서 눌러줄 가능성이 크고 아니야 이제는 조금 괜찮아 이게 7.3% 이상으로 나오거나 좀 안 좋게 좀 CPI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파월이 결국에 어떻게 이야기할지가 중요한 거죠. 결국에 50bp를 한다는 이야기가 많고 지금 시중금리를 5.0으로 계속 거의 1년 정도 이제 끌고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점도표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좀 대응의 관점에서 좀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리플 왜 지금 이야기하나요? 제가 저번에도 리플을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클 때 이야기했습니다.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10월의 CPI 때나 그러니까 10월의 CPI는 11월이에요. 11월의 CPI죠. 11월에 CPI 발표가 있을 때 사실 예상치보다 훨씬 하회해서 전체적으로 나스닥이나 시장이 좋았는데 코인은 따라가주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이유가 FTX 사건이었는데 지금 역시도
지금 기술적 코인의 기술 그리고 코인의 이제 기술적인 것들 아니면 이제 이런 거래소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바이낸스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조금 주목해 봐야 했던 것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이낸스의 좌우 창펑이죠. 창펑 좌우가 이제 SBF를 계속 샘뱅크먼이죠. 샘뱅크먼을 이제 좀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트위터를 사용을 해서 언론인과 유명인 유력자들에게 좀 투자를 했다라는 이야기 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돌고 나서는 이제 바이낸스의 준비금 증명이 이제 그 전에 말했던 101%가 아니라 97%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97% 정도로 좀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바이낸스에서 좀 뭔가 입출금이 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 좀 일어나는데 전 사실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서로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세력 싸움이고 그 어떻게 보면 나라 국가 간의 싸움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리플의 모습 같은 경우는 리플은 현재 지금 역대 최고치의 지갑 이동량이 있었어요. 지갑 이동은 결국에 지갑에서 빼서 거래소로 또 이동을 했는데 봐봐요. 이 거래소로 이동을 했는데 방금 전에 이거 걱정돼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이 리플을 진짜 7년 이상 홀딩하고 있고 5년 이상 홀딩하고 있던 정말 빅 고래들이 만약에 이렇게 바이낸스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이걸 지금 뭐 사거나 이동시키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가격을 눌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나 바이낸스 쪽에서 굉장한 리플의 이제 유입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가격은 의도적으로 내려주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그리고 플러스로 해서 이런 이제 큰 고래들의 움직임 지금 보시면 빨간색의 지갑량이죠. 지갑량 자체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수의 거래소의 이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동과 지갑량의 이동 그리고 이제 5년 이상 홀딩하고 있던 많은 장기 홀더들의 움직임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은 결국 재판밖에 없다. SEC와 리플의 소송이 무엇인가 진척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게 이긴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길 수 있죠. 왜냐하면 리플이 지금 유리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건 이기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이기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길 수도 있다. 그 희망이고 그리고 이렇게 오래 끌었던 게 끝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위믹스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 위믹스가 완벽히 좀 이제 일어났다. 위믹스가 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뉴스로 이제 가격 상승이 크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상폐가 되는 것이 7일이죠. 근데 8일이죠. 8일인데 7일 동안 7일 전에 뭔가 결과가 나온다는 이 뉴스 하나로 굉장한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리플 또한 그렇다는 거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미루고 12월부터 계속 뭐 약식 재판도 지금 또 미뤄져서 1월 4일까지도 연기했거든요. 그런데 리플이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들에 따르면 SEC가 리플이 이번에 나오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재판의 결과를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런 법원을 이제 좀 이야기를 했고 법원이 좀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다는 건 리플에 좀 어떻게 보면은 상승을 좀 점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기대감과 그리고 많은 자본 유입들이 이제 모이면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사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라인은 480원 미만입니다. 480원과 여기 보시면 이 네모난 박스권에서 가장 아래권에서는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라인이 지금 깨지고 내려온 순간부터는 이 박스의 가장 아랫부분을 터치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분할 매수 측면에서 보신다면 480원 그리고 450원 그리고 이 박스가 내려가게 된다면 이 박스권까지도 이제 횡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하단부는 450원 정도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이 선에서 리플을 그래도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또 강하게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좋은 상황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리플의 소송이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 단비가 돼서 우리 저번
저번에 이제 도지가 했던 것처럼 이번엔 리플이 대장이 되어 줘서 상승을 좀 야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아, 전 어려워요. 전 힘들겠어요. 라고 한다면 리플을 보고 나서 ISO 2002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송금에 관련된 코인들인데 은행의 이제 결제 시스템의 변동 그리고 이제 은행 간의 송금 시스템 그리고 은행 간의 시스템 변화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부각받는 송금형 코인들이에요. 스텔라, 루멘, 리플, 뭐 헤데라, 폴리메스 그리고 이제 알고랜드 등등 제가 정리해드린 적이 있는데 리플의 상승을 보고 나서 다른 걸 따라 들어가도 반사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는 결국에 본인이 무엇이고 누구인지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종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비트초와 들어오시면 영상 하단부에 이제 그런 카톡방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들어오셔서 거기에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시면 궁금하신 것들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많이 답변을 해드리니 확인해 주시고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내일 TV 방송이 있어서 모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힘든 화요일인데 더 힘내서 이번 주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촛바.